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실제 사무실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우리가 GPU 가상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리더 시스템스의 김진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만나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이미 토크를 나눈 거를 네.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짧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오늘 주제가 뭔지 그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로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많이 늘리고 또 이제 그거 비중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인프라적인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과거에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의 문제점들하고 최근에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도입된 시스템에서 현재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하고, 네.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질문이 아마 기술적인 질문도 하실 거고, 또 뭐 영업적인 사업적인 질문도 하시겠지만, 오늘 김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드릴 거고요. 또 리더 시스템의 또 영업적인 사업적인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영업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또 답글로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나중에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들으시면서 그때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9분 된 건데 29분 영상 보시고 우리 오늘 Q&A 시간 좀 길게 잡았으니까요. 편하게 궁금한 것도 있으면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크 진행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네. 작년에 네. GPU 관련돼가지고 네. 토크아이티 2번이나 하셨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이 GPU 관련 리더 시스템에서 네. 과장님 하신 역할이 뭡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GPU를 접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많은 이제 고객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뭐 네. 한두 가지로 좀 딱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그 많은 요구 사항들을 이제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가능한지, 뭐 기술 컨설팅 네.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 GPU를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GPU를 한 경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제 2년 차 정도 됐고, 2년 차? 그 앞에 이제 시트릭스나 VM웨어 뭐 이런 가상화 기반 이제 업무들을 그 전에 많이 했었죠. 아이씨.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도 네. 원격 근무하고 딱 매칭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재작년, 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GPU 이제 상담 같은 거 하시면서, 컨설팅 하시면서 네. 뭔가 이렇게 GPU 활용에 대한 어떤 트렌드랄까? 어떤 게 좀 이렇게 재작년하고 좀 달라진 거가 있다면. 네. 그렇죠. 일단 재작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GPU를 가상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I 사업이라든가 딥러닝처럼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들. 서버 사이드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디 특정 사이트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좀 큰 기업들에서 이제 시범 사업 용도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시범 사업에서 현업 단계 그렇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GPU 사용에 네. 뭐 대중화까지는 안 되지만 네. 확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확산도 지금 많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돈 많이 들고 좀 고급 기술이다, 굳이 꼭 필요는 않지만 쓸 수 네. 있으면 좋은 고급 기능이다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좀 VDI를 제대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실 내용이 네. 이상적인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한 엔비디아의 vGPU 솔루션인데, 네. GPU 앞에 이제 V가 붙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 토크아이티 이런 쪽 웨비나 안 들으신 분은 네. V자는 뭐지? 네,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vGPU는 뭡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GPU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GPU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아시겠지만 있다고. 네, 그래픽 그렇죠. 카드를 쓸 수 있는 프로세스 유닛이고요. 네. 이제 앞에 V는 버추얼이 붙어서 이제 네. 가상 GPU라는 얘기인데, 이제 현업
IT 현업 관계자분들은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있는 자원들을 이제 쪼개서 가상화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VMware라든가 시트리스 같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GPU를 올리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VM이나 뭐 시트리스나 이제 가상 서버, 네. 뭐 가상 스토리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가상 GPU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 가상 GPU에 네. 이 타겟되는 것을 주제를 이제 원격 근무 쪽 그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재택근무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재택근무자들은 보통 이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VPN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회사에 있는 망에 집에 있는 PC를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재택근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집에서 뭐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그렇죠. 발생할 때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그냥 가끔씩 쓰는 그런 용도라고 봤었는데 그것도 그 기업에서 어떤 전문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현업들. 현업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이 이제 VDI라는 시스템을 많이들 쓰세요. 그런데 이제 VDI 안에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토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능 이슈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래픽적인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들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vGPU를 쓰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 그래픽적인 성능이 네. 이따가 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꼭 뭐 아주 헤비한 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CAD 같은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 사무 현업들도 네. 똑같이 그런 어떤 그래픽적인 불편함을 네. 느끼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에서 이제 VDI 쓴다고 하면은 보통 웹 안에서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보셔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쓰실 텐데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그림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VDI 안에서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넘기면은 딱 넘겼는데 그래요? 네, 안 움직이는 뭐 그런 증상들 많이 보셨을 제가 거예요. VD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딱 넘겼는데 뭐 반응도 없고 정말 짜증나죠. 한참 있다가 이제 딱 나왔는데 해상도 엄청 낮고 조금 시간 지나면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고 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90년대 후반에 내가 회사에서 인터넷 할 때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인터넷에 로딩할 때 뭐 로딩할 때 그런 거죠. 이미지 로딩할 때 네네. 특히 자 오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재택근무들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절반 이상 이제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이제 재택근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재택근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라고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 문화 조성을 꼽았어요. 이거 뭐 직장인들이라면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적 보안을 이제 꼽으셨는데 시스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뭐 현재 근무 환경이 결국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퍼포먼스의 문제겠네요. 사용자 그렇죠.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그죠?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혹은 시스템적으로 아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제 원격 근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회사에 있는 PC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제 접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VPN을 통해서 회사 인트라넷 환경에 이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은 부족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이제 재택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제 서버의 가후화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원격 근무 환경 자체가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를 네네. 뭐 갑자기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애를 또 많이 먹고 그랬죠. 그죠?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또 많이 같이 겸용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VPN이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들이 성능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VDI라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현업 사용자분들은 이제 뭐 IT 관리자분들이라든가 실제로 VDI를 써보신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제 VDI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서버 안에 업무용 개인 PC를 가상으로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 개인 PC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접속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의 원격 접속 프로그램하고 VDI를 비교한 거고요. 이제 기존에는 개인의 PC가 이제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원격 접속을 통한 프록시 서버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집에 있는 자기 개인 PC에서 이제 서버 그 회사에 있는 가상 PC로 이제 직접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레이턴시 같은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VDI들을 이제 많이 써왔는데요. 예, 많이 써왔는데 이제 VDI를 쓰다 보니까 VDI도 뭐 좋긴 한데, 기존보다는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뭐가 쓰는데 좀 불편해 한 네네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 편리는 한데 네. 사용하는데 네. 내 예전과 또 사무실까지 아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기존보다는 편하지만 아직 좀 음. 부족하다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많이 부족했던 게 이제 그래픽 가속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서버 가상화들 VMware라든가 아니면 시트리스에서 지원하는 서버 가상화 기능에는 이제 GPU 가상화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CPU랑 메모리만 가지고 사용자 환경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이제 GPU가 해줘야 될 작업들을 CPU가 이제 몰아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과부하를 발생을 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좀 성능이 낮게 나오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이제 집에서 쓰고 있는 PC들 성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성능이, 요구사항 성능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IT 관리자는 이제 네. 사용자 프레셔로 오는 거죠. 그렇죠. 요구 사항이 오니까 이걸 이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GPU가 해야 될 일을 CPU가 하다 보니까 이제 CPU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CPU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니까 그 가상화 환경 자체가 이제 서버 다운이 된다든가 뭐 서버가 멈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VDI에서 이제 그래픽 가속 기능이 이제 성능 저하가 오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 윈도우 10은 윈도우 7 때에 비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제 시각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이 됐어요. 뭐 보면 일단 바탕화면만 봐도 이제 윈도우 7 때에 비해서 윈도우 10은 뒤에서 뭐 빛도 나오고 해서 좀 화면도 화려하고 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작 프로그램 쪽에 가면은 기존에 이제 트리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뭐 메트로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나오게 돼, UI도 나오게 돼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GPU가 필요한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갖고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래픽 기능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제 웹이라든가 PDF 뷰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시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제 그래픽 기능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VDI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그래픽 가속 기능 요구가 많이 늘어났다. 사용자 맨 밑에 사용자 모니터가 이게 고해상도면 그것도 굉장히 또 많이 부하를 많이 주나 보죠. 그렇죠. 예, 이제 화면이 이제 전송되는 게 기존에 저희는 이제 PC에서 모니터로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원격 접속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정보가 트래픽이 돼서 네트워크망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면이 크면 클수록 이 트래픽 양이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에는 GPU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가상화 환경 안에 GPU가 들어가서 이제 VDI 시스템이 이제 GPU 가속 기능을 받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다른 하이퍼바이저 업체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GPU를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GPU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GPU를 각 개인 현업
현업 사용자 한 명당 네네. GPU 하나씩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카드를 하나씩 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저 CPU를 쪼갠 것처럼 이제 GPU를 가상화를 해서 오케이. 저 개인 PC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네네네. 그런 방식이 이제 VGPU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화면 VGPU? 네. VGPU 제 개념이랑 실제 저것이 언제 저런 것이 나온 겁니까? 상용화된 거는 실제로 그러면. VGPU 개념은 한 5년 정도 5년 전부터 정도? 이제 네. 확립이 됐고요. 이제 아.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써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시범 사업들로 조금씩 하다가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된 그 네. 특이점이 있어요. 네, 그 네. 특이점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어. 일반 현업 PC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저희가 GPU가 들어간 이제 가상 머신을 준비를 했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GPU가 들어가지 않은 가상 머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데모는 이제 웹에서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이제 WebGL 카 데모 같은 것들 이제 검색을 하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실행하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그할 때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고 네. 마우스 반응 속도도 지금 정확하게 따라오고요. 네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반응 속도를 따라오기 힘들고 프레임도 약간 조금 뚝뚝 끊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GPU가 동작을 하고 있고 CPU가 한 50% 미만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기는 오른쪽 CPU가 만땅이네요. 그렇죠. 그냥. 오른쪽은 이제 GPU가 없고 네. 이제 위에 CPU가 이미 최고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 CPU가 이렇게 100% 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실제로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뒤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제 WebGL을 끄고 이제 다른 화면을 가니까 GPU가 잠깐 내려갔다가 CPU도 잠깐 내려갔었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WebGL을 끄고 다른 탭으로 가면은 네, CPU가 네. 훅 내려갔다가 다시 네. 돌아오면 다시 올라가는 네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VGPU의 기술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VDI 방식은 물리적인 서버가 있었고요. 이외에 저희가 보통 VM웨어 vSphere라든가 아니면은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라든가 이제 부르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OS가 올라가게 네, 네. 되고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물리적인 서버 안에 있는 CPU랑 메모리를 쪼개서 이제 가상 머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인 VDI 방식이었고요. 이제 GPU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적인 서버에 물리적인 엔비디아 GPU 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위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요. 네. 하이퍼바이저 위에 애드온 같은 개념으로 엔비디아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돼요. 네.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바이저에서 기존의 CPU 메모리를 쪼갰던 것처럼 GPU도 하이퍼바이저에서 이제 쪼갤 수 있는 네네. 기능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음.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는 기존에 VM 만들던 것처럼 CPU랑 램이랑 하드디스크랑 이제 GPU까지 쪼개서 VM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요거를 VDI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요 VM들을 쓰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작년에 네. 과장님하고 웨비나 할 때 네. 저거 지금 요 세팅하는 거, 네. 설치하는 거 그걸 실제 데모까지 다 우리 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토크화이트에서 김치수 아니면 리더 시스템 치시면 아마 작년에 했던 그죠? 그 영상이 나올 거예요. 설치하는 거. 설치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설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제 VGPU를 쓰게 되면은 VDI에서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제 기존의 VM웨어의 호라이즌에서 쓰는 PCOIP라든가 아니면은 시트릭스 젠데스크탑에서 사용을 하는 ICA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렌더링 된 이미지를 캡처랑 인코딩하는 과정을 CPU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는 렌더링만 하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캡처랑 인코딩하고를 전부 다 CPU에서 담당을 하고 NIC 카드에 넘겨서 이제 그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이제 트래픽으로 넘겨주는 과정까지 전부 CPU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VGPU를 쓰게 되면은 VMware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트라든가 아니면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HDX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들을 쓰게 되면은 렌더링에서 캡처, 인코딩까지 전부 GPU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CPU 가부하율이 굉장히 내려가요. 네네. 기존 대비 보통 한 30%에서 20% 정도, 그 정도 CPU 부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 이제 CPU 사용률이 낮아지고 이제 과부하율도 낮아져서 이제 사용자 성능 체감 면에서 이제 좀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PU랑 GPU가 없는 VDI를 이제 성능 비교를 해놓은 건데, 성능 비교라기보다는 사용자 체감 성능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사용자한테 딱 주면서 써보면서 이건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니, 이건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왼쪽에 파란색은 이제 GPU가 없는 것, 이제 초록색은 GPU가 있는 걸 비교를 한 거고요. 대부분 다 이제 GPU가 있는 걸 다 좋게 봐주시는데, 특히 이제 비디오 재생이라든가 네.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웹 데모를 보여주셨던 그 웹GL이라든가 웹GL. 또는 뭐 네이버 지도, 구글맵 같은 이제 지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래픽이라든지 네.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자 체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씩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한 2배 정도는 점수가 좋다. 네, 그렇게들 네. 많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이제 젠모션이라든가 V모션 같은 기능들도 GPU가 적용된 VM들에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가형성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고가형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GPU 자원들을 이제 사용자 체감 성능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현업들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럴 때 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고, 밤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남는 GPU 자원들을 뭐 시뮬레이션 용도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AI 용도로 이제 돌려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버 단에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GPU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비교 분석해 놓은 거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GPU 사용률이 많이 늘어났고, 그 GPU 사용률이 늘어난 거를 이제 만족하게 이제 성능 요구를 만족함으로써 이제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올해도 제가 보기엔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네. 원격근무가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네. 더 확산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vGPU 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 그렇죠. GPU 일단 들어오는 POC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존하고는 요구 사항이 좀 POC 요구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늘었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채택되는 횟수도 좀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네. 올해 리더 시스템 잘 될 것 같네요. 그럼 좋겠네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네. 과장님도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 더. 어? 요즘 많이 바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vGPU를 지원을 하는 카드 목록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V100이라든가 RTX 8000, 6000 같은 RTX 시리즈, 그리고 T4 정도를 이제 많이들 쓰셨어요. 네. 많이 쓰셨고,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이제 A100인데, 엔비디아 DGX A100이라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원래 사용하던 GPU가 이제 PCI 형태로 이제 최근에 출시가 돼가지고, 네. 이제 일반적인 뭐 델 서버들, 뭐 HP 서버들에 장착을 해서 가상화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가상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V 앱이 있고요. 네. 이제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이나 웹 서핑하실 때 쓰실 수 있는 VPC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CAD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조금 고급 그래픽 사용자들을 위한 VDWS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로 이제 딥러닝용 AI 용도라고 하면은 이제 VCS라는 걸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제 서버 구성 방법인데, 이제 구성 스펙 방법인데, 보통 뭐 RTX 6000 쓰면은 뭐 CPU 이런 것들 쓰고 메모리 이 정도 하면 좋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복잡하고 이제 사용자들마다 이제 그러니까 추천 사양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추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참조 정도만 하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뭘 써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그래픽 가속 기능이다. 그러면은 이제 VDI 구성을 하시고 vGPU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T4라던가 RTX 6000, 8000 이런 리스트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래픽 가속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딥러닝이나 AI를 좀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VDI까지는 필요 없고 서버 가상화 수준에서 이제 하시고, 엔비디아 vGPU가 들어가는데 보통 V100이나 A100 정도를 저희가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이 많으면 이제 RTX 쪽으로 가고. 네네. 네네. 뭐 앞에 설명드렸던 게 사실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직접 사용자분들이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제가 뭘 써야 돼요? 그 뭐 어떤 카드를 써야 돼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웹서핑이나 뭐 오피스 뭐 요 정도 쓰시는 분들은 M10 정도 쓰시면 충분하고요. 사실 조금 좋게 쓰고 싶다 하면 D4 정도 하시면 좋고요. 이제 내가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아니면 어도비 프리미어 해서 조금 그래픽적인 성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D4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카티아나 아니면 뭐 오토캐드 이런 식으로 좀 3D 모델링 같은 걸 좀 한다. 난 좀 그래픽 자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RTX 시리즈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그럼 회사에서요. 네. 회사란 것은 뭐 이런 일반 사무직도 있고요. 네. 뭐 디자이너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워유저도 있고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VGP 만들 때 어떤 건는 RTS 이런 디자이너 전문가를 위한 서버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쪽은 또 사무직을 위한 서버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어. 서버 가상화가 그래서 좋은 건데 이제 이 특정 사용자한테는 이 PC를 마련해 줄 때 이런 성능의 PC를 마련해 줘라.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사용자는 이런 성능을 마련해 줘라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버 가상화의 장점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 안에서 그래픽 팀은 뭐 T4가 들어간 VM들을 할당을 해줄 수 있고 그래픽 팀이 아니고 뭐 영업팀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뭐 회계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피스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럼 뭐 네. M10이 들어간 VM들을 할당을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리더스 시스템즈에서는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이렇게 대기업에서부터 이제 동명대학교나 울산대학교처럼 이제 교육 쪽까지 이제 여러 종류의 고객들의 지금 니즈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니즈들을 이제 충족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나는 조금 다른 특수한 직종이라서 이게 너네가 이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 전담 인원들이 다 각자 개인 서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네. GPU가 들어가 있는 개인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 대한 테스트 베드 요청이 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네.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혹은 또 가능하다면 이게 테스트 베드에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냥 이론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까지 테스트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네네. 우리는 이번에 뭐 AI 이용해가지고 네네. 뭐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좀 하려고 그래요. 네네. 아니면 우리는 이번에 뭐 재택근무 하는데 뭐 엔지니어랑 현업이 뭐 이렇게 이 정도 있고 네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면 네네. 리카비도 얘기하면 그거에 맞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사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시해 준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문의는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이제 주셔도 되고 네. 실질적으로 방금 문의하신 건 이제 견적 문의에 가까운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 몇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버 구성이라든지 견적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이메일 주소 저희 세일즈 파트 부분인데 그쪽을 영업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견적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과장님이 기술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네. 실제로 그 기업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상 GPU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네 업무를 뭐 향상시키려고 할 때 네. 그 기업의 IT 담당자 네.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왔다고 하면 그렇죠. 뭐를 공부해야 된다 할까? 이 사람은 이제 뭐를 준비하고 어디까지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일단 서버 가상화에 대한 개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오시면 저희랑 대화하기가 조금 수월하시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정도만 딱 명확하게 이제 구상을 하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뭐 좀 사용자분들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2, 3년 전만 해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이미 알려드리고 이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이 기업에 적용되면 네. 뭐 현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같이 전문 이제 파워유저 쪽이나 네. 아니면 이제 IT 담당자한테 어떤 교육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교육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상담받고 이제 해서 하면 보통 하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너사랑 채널사 위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긴 했어요. 이제 음. 저희 회사 내부에 이제 교육장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금 그런 모이는 교육은 자제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고객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고객마다 이제 원하는 요구 사항이 조금 천차만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 일정보다는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면담 위주로 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걸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이제 고객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이런 뭐 이런 가상 GPU라든지 아니면 꼭 가상 네. GPU가 아니더라도 네. GPU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까? 발전 방향성은 사실 네. 지금 PC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GPU 가속 기능은 거의 로컬 PC하고 거의 동급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원격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원격 네트워크 레이턴시랑 트래픽 이 과부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가상화 벤더사들하고 엔비디아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능한 줄이면서 이제 기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GPU 기능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리더 시스템의 전문가분들 답글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고요. 김치수 과장님하고 이제 여러분들 특히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Q&A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오프닝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퀴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 여기 quiz.n.show/p 해가지고요. 핀 번호를 157798을 넣어주세요. 지금에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10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기왕이면 거기에 이름을 네이밍을 여러분 저기 토크아이티의 이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서 누가 1, 2, 3등 했는지 알기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줘가지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지금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 20초까지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퀴즈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 각 10초인가 20초마다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네. 각 풀 때마다 이제 정답이 나오고, 정답 몇 명 맞췄는지, 또 1, 2, 3등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5문제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5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그래서 스테이지마다 1, 2, 3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등한테는 뚜레쥬르 3만원 상품권, 2등은 2만원, 3등은 만원 상품권. 그렇게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 잠깐 머리 한번 식히시면서 지금까지 들으신 거 한번 집중해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X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으니까 한번 해서 이게 쪼는 맛이 좀 좋거든요.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10초 뒤에 지금 124명이니까 다 들어와 보세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10초 뒤에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quiz.n.show/p 네. 요거 해가지고 핀번호 157798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초 뒤에 이제 시작부터 누를게요. 5초 뒤에 우리 퀴즈 시작하는 겁니다. 이 퀴즈 끝나면 바로 여러분 질문에 대한 Q&A 할 겁니다. 네, 할 거니까요. 자, 3, 2,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 이거, 10초간 연장해드려야겠다. 10초 연장해드릴 테니까, 이제 다 들어오신 거, 10초 연장해야 되니까,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토크아이티에서 요런 그 퀴즈, Q&A 전에 퀴즈쇼 짤막하게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요 quiz.n.show, /p, 요거는 좀 즐겨찾기 같은 걸 좀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웹페이지에서. 네. 저희 토크아이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말 우리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공짜 마케팅 하네요. 여기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핀번호 157798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초 뒤에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를 거예요. 퀴즈 준비하세요. 5, 4, 3, 2, 1, 스타트!
이거 주간식입니까? 이거 객관식이요. 아, 객관식. 네. 이거 쉬운 것 같다. 많이 맞출 것 같은데. 역시. 많이 맞추셨네. 74명. 자, 지금 현재는 재택, 위드 소주, 성천, EHG, 1, 2, 3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VDI를 사용할 때 VGPU를 지원하는 가속 프로토콜은 어느 것일까요? 네. 자, 51명 맞추셨네요. 그래도, 네. 금방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SFAD와 고아빠 스노우. 네. 자, 세 번째 문제. 여러분, 역전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V모션 CTX의 젠모션을 사용할 OX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와, 역시 우리 높아 수준이. 네, 그죠? 맞습니다. 똑같이 해야 될 수준이 높아. 고진수 영영이 고아빠. 고아빠님 다시 등극했네요. 네. 자, 이건 좀 이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 난이도 좀 제대로 안 있을 들으셨으면 난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좀. 네. 절반 맞춰주셨을까? 아. 그래도 많이 맞추셨네. 네. 야,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맞추셨네요. 4번. 네. 고진수, 김기준, 꽃사슴 노경.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1, 2, 3등 바뀔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마지막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구나. 네. GPU 모델명은 특수문자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네. 최대 15글자. 네. 자, 정답이 뭡니까? 이게 네. A100인데 A100. 제가 문제 끝에 원래 4글자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게 잘렸나 보네요. 네네네. 이게 왜 안 되지? 자, 그래서 1등은요, EHJ님, 2등은 컴팩맨, 3등은 ASDF. 야, 아슬아슬하다. 그죠? 3,193점, 몇 점씩 79점. 차이. 네, 몇 점 차이네요. 자, EHJ, 컴팩맨, ASDF, 요 세 분은요, 저희 여기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내가 EHJ다! 라고 해서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세요. 먼저 댓글에다가 EHJ, 컴팩맨, ASDF는 내가 그 사람이다, 별칭이 그거라고 해주시고,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영님께서요, 트래픽 컨트롤에 따른 로드와 VDI 리소스에 따른 로드 중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고객사분들의 인프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10G 위주의 좀 고성능 네트워크망을 쓰고 있으시다. 그러면 사실 트래픽 컨트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이제 VDI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를 그 정도까지 쓰시는 고객사분은 잘 없으세요. 잘 네네. 없고 일단 원격 근무가 들어가면은 원지망까지도 제대로 구성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본인 가정집에 이제 기가랜 쓰시는 분은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래픽 컨트롤은 다양한 하드웨어 자원하고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면 웬 가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한도는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위로는 이제 VDI 리소스에 관련되는 거죠. 이제 VM 가상 머신 자체의 성능은 이제 VDI 리소스를 따라가는 거고요. 네네. 이제 실제 사용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현님, 사업 확장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VDI에 VGPU를 위한 솔루션을 올릴 수가 있는 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하이퍼바이저를
작업들이 몇 번 재부팅되는 작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중단 서비스로 이게 작업이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현재 쓰고 계시는 하드웨어 자원들이 vGPU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호환되는 모델인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쓰시고 계시는 VDI 라이센스가 vGPU를 지원하는 라이센스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VDI 라이센스가 vGPU도 지원하지 않는 라이센스도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정확하게 벤더사들 라이센스 정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기억을 못 하겠는데 VMware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엔터프라이즈 플러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엔터프라이즈로 그냥 통합이 됐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VMware 같은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이상이 필요하고 젠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플래티넘 이상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공유원님께서요. VDI 환경의 경우 특정 사용자가 리소스를 많이 확보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리소스 부족이 뜨는데 vGPU 환경에서는 스케일 업, 다운 등의 조정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요? 자동 스케일업, 자동 스케일 다운 기능은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네. 유사한 기능들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vGPU 쪽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실 VDI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향후에 VDI 쪽에서 이걸 지원을 자동 스케일 기능을 지원을 할 때 이때 vGPU도 이제 같이 지원해 줄 건지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vGPU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지원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희 남인현님께서 VDI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사실 약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야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편하게 쓰시고 여기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유근수님, 기완수님께서 또 직접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답변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제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기초적인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실 물어볼 때 여기서 토크아이 회원들분께서 다들 이런 것에 되게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개념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십시오. 알겠죠?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한철수님께서 엔비디아의 vGPU 솔루션 특징 중에서 vGPU 성능이 VPN 네트워크 사양과 영향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조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죄송해요. 이건 제가 조금 검토 좀 해보고 한철수님께서는 이걸 좀 질문을 좀 더 약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성원님께서요, vGPU를 클러스팅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몇 대로 하는 게 적당할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요? v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서버 여러 대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각 서버마다 장착할 수 있는 GPU 카드가 몇 장인지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PCI 슬롯이 몇 개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서버마다 카드가 몇 개 꽂힐 수 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은 이제 그 후에는 그 클러스터 전체에서 몇 개의 VM이 어느 정도 성능의 가상머신을 쓸 것인지 네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견적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용자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RTX 6000 쓸 거고 어떤 분은 RTX 8000 쓸 거고 또 뭐 V백 카드를 쓰는지 서버는 어떤 걸 쓰는지 각 서버마다 VM은 몇 개를 쓰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자료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네, 그거는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문의를 네네. 받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지금 윤성이처럼 좀 구체적인 질문 같은 거,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설문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더 시스템 유튜브 아마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리더 시스템 유튜브 채널에 보면 김과장님께서 오늘 vGPU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영상으로 다 돼 있죠. 그죠? 네, 지금 올라가 그 있습니다. 보이시니까 그런 것들 더 구체적인 거 실제 세팅하는 거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리더 시스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거 설치하는 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서연님께서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VDI 요구사항이 상이할 텐데
하나의 서버에서 특성이 다른 일반 업무나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VDI 생성 할당이 가능한 것인지요? 일단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VDI 요구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VDI 시스템, 그 VM마다 네. 다른 그래픽 종류,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신 건데, 이제 그래픽 카드 하나를 쪼갤 때, 한 개의 그래픽 카드는 전부 같은 성능으로만 쪼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한 대에 그래픽 카드, 물리적인 그래픽 카드가 여러 종류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 그래픽 카드는 좀 사무용으로 네네. 이제 성능을 쪼개고 2번 그래픽 카드는 고급 그래픽용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한 서버 안에서 VDI 사용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할당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운영적인 목적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많이 그렇게 구성을 잘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 편이시죠. 서버는 아예 이거 딱딱 나누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오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님, VPN 환경이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접속이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vGPU 성능이 VPN 네트워크 사용과 영향은 별로 없을까요? vGPU가 들어간다고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VDI 시스템하고 섞이면서 이제 아까 제가 퀴즈쇼에도 질문이 나갔지만 VDI에서 vGPU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vGPU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좋아진다. 요거는 조금 네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리더 시스템 또 전문가가 답글 남겨주셨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고요. 김민호님께서 한 개의 H.265 코덱 트랜스코딩 시 필요한 vGPU 성능 테스트 자료가 있는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따로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요새 코덱이 H.265도 있나 보죠? 옛날에 H.264였는데. 그렇죠. 요새 오. H265? 자, 그다음에 장영님께서 vGPU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에 따라서 야간에는 해석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적용 시에 해석을 중간에 축소 또는 끊는 작업이 되지 않아 적용이 힘듭니다. 해당 적용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적용 레퍼런스를 여쭤보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쪽에서 자료가 있는지를 좀 네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토크할 때 나왔지만 네. 주간이랑 야간이랑 네. 서 다른 성격의 네. 것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쓰고 있는 데는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요새 이제 많은 기업, 많은 업종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야간에 배치처럼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아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음. 사실 그 정도까지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냥 해석용 인프라를 하나 더 구축하는 걸 선호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쓰는 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혜주님, DL이 뭔가? AI 업무를 위해 GPU 카드가 어떤 역할로 성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죠? 이제 딥러닝 AI 딥러닝이구나, 네, DL이. 딥러닝 AI 업무를 위해서 이제 음. GPU 카드가 어떤 역할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연산을 위해서 CPU 코어만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GPU 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뭐 채굴장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채굴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가상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연산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 그 이제 보통 CPU 코어 가지고 이걸 연산하기보다는 GPU 여러 장을 꽂은 머신을 만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CPU 연산을 보조하기 위한 GPU 코어 연산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하는 게 이제 vGPU 딥러닝, 네네. vGPU AI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손정환님께서 vGPU 솔루션 구성을 위해서 구성을 위한 조합에 제한 사항이 있는 건죠? 요거 저희가 답변 남겨드린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아니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호환성 맞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하이퍼바이저도 이제 이 VGP를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벤더가 올라가야 돼. 뭐 예를 들면 VM웨어 ESXi가 있고요. 시트릭스의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KVM 쪽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KVM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환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제 구글 같은데 엔비디아 vGPU 소프트웨어 도큐멘테이션 치시면은 요거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것도 조금 보기 헷갈리신다. 그러면 결국엔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는지를 파악을 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경태님께서 카타, CATA 카타 업무를 위한 VDR을 구성할 때 P8, V100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엔비디아 기술 중에 V100을 쓰고 자원을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타가 일단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혹시 카티아를 말씀하시는 네, 건지 카티아 같은데 진짜 카티아. 네, 카티아를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V100 같은 경우에는 카티아 같은 것보다는 이제 AI나 딥러닝 같이 이제 CPU 연산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 조금 강하긴 해요. 이제 코어적인 코어 부분에서 이제 성능이 높고 그래픽 가속 기능이 약간 낮은 그리고 이제 고가형 카드이기 때문에 V100을 그런 용도에 쓰는 건 이제 약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약간 가성비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V100을 쓰고 자원을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거 뒷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소님, vGPU의 경우 제한되는 최대 리소스가 있을 텐데 적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제가 질문해 주신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최대 리소스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승주님, 고성능을 요구하는 3D 설계 해석 프로그램을 동시 작업하는데도 vGPU 솔루션을 적용할 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까요? 고성능을 요하는 3D 설계라고 하시면은 뭐 카티아나 오토캐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용도로 나온 게 이제 VDWS라는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게 보통 RTX 8000 이상급 저희가 이제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돌아가기는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카드 하나를 몇 명이서 쓰도록 쪼갠지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만족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하고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서희님, VDR 구성할 때 실시간 vGPU 할당도 가능한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간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VDI가 꺼지지 않고 그냥 사용자가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핫애드 하듯이 CPU 핫애드 하듯이 이제 추가 가능한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vGPU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VM이 꺼져 있어야 저희가 장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시간 적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주님, GPU 카드 중에서 V100 또 RTX 6000, 8000, A100 제품 간 차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좀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셨다면. 네, 맞습니다. 일단 카드 간 스펙 차이가 있고요.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RTX 6000하고 8000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그래픽 표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V100하고 A100 같은 제품은 시각적인 표현보다는 이제 GPU 코어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할 때 GPU가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윤수원님께서 요게 이제, 이 GPU가 그 이유가 뭔지, CPU의 어떤 점을, CPU가 왜 잘 안 되는지, 그게.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CPU하고 GPU하고 네, 차이를 설명해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CPU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시퀀셜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죠.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처리량이 작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적은 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에는 우수한 제품이지만 이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렇죠. 이제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U 가지고 채굴을 하기에는 너무 가성비도 안 나오고 시간도 조금 소모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죠. 뭔가 그렇죠? 네? 브루트포스를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CPU에 비하면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이제 대용량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리더 시스템의 또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셨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문에 여러분들 또 상담이라든지 더 궁금한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설문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할까요? 네.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실제 필드 엔지니어 분들이 좀 궁금했던 점들을 제가 많이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vGPU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VDI에서 이제 vGPU가 적용되면 어떤 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지들을 이제 좀 장표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다음 조금 더 질문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Q&A로 조금 모자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 준비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마친 거 같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요. 2시에도 이제 VM웨어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상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웨비나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